G70 중고차 찾으면서 주행거리만 낮은 차부터 보고 계셨다라면은 오늘 차는 숫자 말고 구성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2021년식 더 뉴 G70 2.0 터보 AWD 무사고 차량이고요. 여기에 380만원 상당의 스포츠 패키지, 170만원 상당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380만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출고 당시 선택 옵션 3가지만 합쳐도 930만원 상당이에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4만 1000km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런데 판매 가격이 219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행거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차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볼 만한지 겉모습부터 옵션 구성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보면 더 뉴 G70은 구형 G70하고 분위기가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델이 G70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인데 여기서부터 제네시스 특유의 두 줄 허드램프와 낮게 자리 잡은 크레스트 그릴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옛날 제네시스 느낌보다는 현재 제네시스 디자인하고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차는 색상이 그냥 무난한 검정이나 흰색이 아닙니다. 주홍빛이 살짝 섞여있는 레드 컬러인데 G70처럼 차체가 낮고 선이 날렵한 세단에는 이런 색이 확실히 잘 어울려요. 특히 햇빛 아래에서는 바디 굴곡이 조금 더 선명하게 살아나고 반대로 그늘에서는 컬러가 한 톤 가라앉으면서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색보다는 개성 있는 G70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이 컬러부터 분명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옆으로 넘어가면 G70 특유의 비율이 제대로 나옵니다. 앞쪽 오버행은 짧고 후드는 길게 뻗어 있어서 세워놓고만 있어도 일반적인 전륜 구동 세단하고는 실루엣 자체가 다릅니다. 제네시스에서도 이 긴 후드와 짧은 앞 오버행을 G70의 역동적인 비율을 만드는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차량은 여기서 휠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기본형 18인치 구성이 아니라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 19인치 스포츠 전용 휠과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휠 안쪽으로는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겉모습만 스포츠처럼 꾸민 패키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비롯해서 브렘보 브레이크, 즉 차동 제한 장치, 스포츠 전용 휠과 타이어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이 G70의 원래 성격인 운전 재미를 조금 더 진하게 가져가는 구성입니다. AWD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일상에서는 4바퀴를 활용한 구동 안정감을 챙기면서 차 자체의 세팅은 스포츠 패키지로 가져가는 조합이고요. 뒤쪽으로 돌아오면 두 줄 리어 램프가 앞쪽 쿼드 램프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게 더 뉴 G70 디자인의 재미예요. 앞만 바꾸고 끝낸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앞뒤 인상을 같이 바꾸면서 지금의 제네시스 디자인 언어를 꽤 참 명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을 한 바퀴 돌면서 보면 14만 킬로미터라는 숫자 때문에 처음 예상했던 모습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이 차는 결국 중고차니까 연식과 주행거리는 피할 수 없는 판단 요소예요. 대신 무사고 이력에 세이프6 보증까지 더해져서 불안하게 고를 이유 없이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고, 여기에 실제 외관 컨디션과 스포츠 패키지 구성까지 보면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 바깥에 강한 레드 컬러하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실내는 밝은 베이지 계열이라서 외장은 스포티한데 안쪽은 오히려 화사해요. 여기에 즉 스포츠 패키지에 전용 천연 가죽 시트와 스핀 패턴 알루미늄 가니쉬, 메탈 페달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밝고 편안한 세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차의 1열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딱 하나의 화려한 옵션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쓰는 옵션들이 꽤 촘촘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주차할 때 필요한 카메라부터 헤드업, 통풍 시트, 무선 충전, 3D 클러스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면 G70이 왜 운전자 중심 세단이라는 얘기를 듣는지 바로 감이 옵니다. 시트가 높게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차체 안쪽으로 낮게 들어가고 앞쪽으로 후드가 길게 뻗어 있어서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보다는 차 안에 몸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자세가 G70을 타는 맛 중 하나죠. 시트도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 스포츠 전용 천연 가죽 시트고요. 운전석은 12방향 전동 조절에 럼버 서포트까지 들어가니까 본인 체형에 맞춰 자세 잡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통풍 시트를 꼭 짚고 싶어요. 스포츠 패키지만 들어가고 편의 옵션이 빠진 차였다면 조금 아쉬웠을 텐데 이 차는 파퓰러 패키지까지 선택돼 있어서 앞 좌석 통풍 시트를 같이 챙겼습니다. 여름에는 통풍, 겨울에는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있으니까 계절 타는 옵션은 잘 갖춰져 있고요.
도어 쪽에는 스핀 패턴 알루미늄 가니쉬가 들어갑니다. 레드 외장에 베이지 시트만 놓고 보면 실내가 꽤 부드러운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알루미늄 소재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한번 끊어주니까 너무 얌전하게만 가지 않고 스포츠 패키지다운 맛을 실내에서도 잡아줍니다. 자, 이제 운전할 때 제일 오래 손이 가는 스티어링 휠부터 볼게요. G70은 차체도 낮고 시트 포지션도 낮은 편이라 핸들을 딱 잡았을 때부터 일반적인 편안한 세단보다는 운전자 쪽으로 조금 더 붙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향 방식은 RMDP-S가 들어가고요. 저속에서는 주차하면서 팔 운동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은데 속도가 붙는다고 핸들이 너무 가볍게 풀리는 타입도 아닙니다. 그래서 G70 특유의 낮은 자세하고 꽤 잘 어울려요. 겨울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도 바로 켤 수 있고요.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매일 패들 당기면서 출근할 일은 많지 않겠지만 스포츠 모드로 조금 재미있게 타고 싶을 때는 손을 핸들에서 크게 떼지 않고 직접 단수를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안전 쪽에서는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도 들어갑니다. 차선 이탈이나 운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리만 띵띵 울리는 게 아니라 핸들에서도 진동으로 한번 알려줘요. 운전하다 보면은 경고음은 가끔 음악에 묻힐 때가 있는데 그 핸들이 떠는 건 확실히 손으로 바로 느껴집니다. 이제 시선을 핸들 뒤쪽으로 옮겨 볼게요. 네, 여기서 기본형 G70하고 분위기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자, 이 채는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 사양의 8인치 클러스터와 비교하면 화면 크기부터 확 달라지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실내가 덜 오래돼 보이는데 이 계기판 역할이 꽤 큽니다. 네, 솔직히 계기판은 운전할 때 계속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은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제 앉아봤을 때 체감이 더 큽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켜면 계기판이 또 한 가지 일을 해줍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에 들어간 후측방 모니터가 켜지면서 깜빡이를 넣은 방향의 옆 차선 상황을 화면으로 바로 보여줘요.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고 계기판으로 한 번 더 보는 구조죠. 쉽게 말해서 깜빡이 켰더니 계기판이 옆까지 한번 봐주는 겁니다. 특히 차선 많은 도로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시선을 조금 위로 올리면 앞유리 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헤드업은 없어도 운전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없는 차 탔을 때 왜 이렇게 자꾸 아래를 보게 되지? 싶어요. 속도나 주행 정보를 앞유리 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선을 계기판으로 계속 내릴 일이 줄어들고 장거리에서도 꽤 편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G70이 운전 재미만 챙겨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하는 차는 아닙니다. 출퇴근할 때는 편하게 타고 필요할 때는 패들 시프트도 쓰고 스포츠 모드도 즐길 수 있게 일상하고 재미 사이를 꽤 잘 맞춰놓은 구성이에요. 이제 가운데로 넘어와 볼게요. 상단에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즘 신차처럼 대시보드 전체를 화면으로 꽉 채운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 세대 G70은 이런 구성이 쓰기 편하다고 봐요. 지도나 미디어는 화면으로 충분히 크게 보고 에어컨이나 자주 만지는 기능은 버튼이 따로 남아있어서 운전하면서 메뉴를 몇 번씩 찾아 들어갈 일이 적거든요. 요즘은 온도 하나 바꾸려고 화면부터 켜야 하는 차도 있는데 얘는 아직 손이 기억하는 버튼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여기 앉아서 하나씩 만져보면 옵션 구성이 꽤 알차다는 게 느껴져요. 일단 주차할 때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옵니다. G70이 차체 자체는 큰 차가 아닌데 시트 포지션이 낮고 후드가 길게 뻗어 있어서 처음 타면 앞쪽 끝이 어디쯤인지 살짝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앞뒤 센서 소리만 듣고 감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차량 주변을 화면으로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편합니다. 특히 오늘 차는 19인치 스포츠 전용 휠이잖아요. 좁은 주차장에서 휠 한번 긁으면 차보다 제 마음이 먼저 긁힙니다. 그럴 때 이런 서라운드 뷰가 괜히 그냥 반가운 게 아니죠. 그리고 빌트인 캠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블랙박스는 사실 거의 필수잖아요. 그런데 따로 기기를 붙이고 앞유리에 배선 내려오고 또 선 정리하고 할 필요 없이 차량 안에 깔끔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게 순정 빌트인 캠의 장점입니다. 여기에 보조 배터리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공된 사양 기준으로 주차 후 최대 12시간 녹화를 지원하고요. 이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부터는 정말 설명보다 손이 먼저 가는 옵션들이 몰려 있습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 공기청정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여름에는 통풍 시트 바로 켜주고 겨울에는 열선 시트 켜주면 됩니다. 이런 건 화려하게 자랑할 옵션이라기보다 없으면 그날부터 바로 생각나는 옵션들이죠. 휴대폰도 무선 충전 패드에 그냥 올려두면 되고요.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지금은 익숙한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중고차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같은 G70, 비슷한 연식, 비슷한 가격이라고 해도
막상 차에 타보면 어떤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매일 쓰는 느낌이 꽤 달라집니다. 오늘 차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앞에서 봤던 HUD와 12.3인치 3D 클러스터부터 통풍 시트, 무선 충전 같은 실사용 옵션까지 꽤 탄탄하게 챙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옵션 많습니다 하고 넘어갈 차는 아닙니다. 2천만원 초반 G70을 찾으면서 편의 옵션까지 너무 많이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 구성을 한번 눈여겨볼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아래에는 전자식 변속 레버가 자리 잡고 있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소 출퇴근할 때는 컴포트로 편하게 다니다가 오늘은 길도 좀 한산하고 운전하는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 하면 스포츠로 한번 바꿔주면 되는 거죠. 특히 스포츠 플러스는 계기판 색깔 한번 바꾸고 저 스포츠입니다 하고 끝나는 모드는 아닙니다. 가속할 때 변속을 조금 더 끌고 가고 감속할 때도 저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차의 반응을 좀 더 빠릿하게 가져가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밖에서 봤던 스포츠 패키지가 다시 연결됩니다. 자, 전자 제어 서스펜션, 자, 브렘보 브레이크, 19인치 스포츠 전용 휠처럼 실제 주행에 영향을 주는 하드웨어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차는 단순히 외관만 스포츠 분위기로 꾸며놓은 구성은 아니에요. 물론 2.0 터보니까 3.3 터보처럼 출력으로 밀어붙이는 차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대신 매일 출퇴근도 해야 하고 AWD도 챙기고 싶고 그렇다고 G70 특유의 낮은 자세와 스포츠 패키지의 재미까지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럴 때 이 2.0T AWD 조합이 꽤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평소에는 얌전히 출근시켜주다가 주행 모드 한번 바꾸면 아, 나 G70 타고 있었지 하는 맛은 남겨둔 차예요. 조수석으로 넘어오면 8방향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열선과 통풍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만 옵션 몰아준 차는 아니고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들어가 있어서 조수석 위치를 조절해야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수석에서는 옵션보다 이 실내 분위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운전석에서 볼 때하고 또 느낌이 다릅니다. 밖에서는 레드 컬러가 꽤 강하게 들어오는데 문을 열면 밝은 베이지 시트가 넓게 펼쳐지니까 분위기가 확 부드러워져요. G70 하면 검정 외장의 검정 실내처럼 조금 묵직한 조합부터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차는 그쪽하고는 성격이 확실히 다릅니다. 취향은 분명히 탈 수 있어요. 그런데 G70은 타고 싶은데 실내까지 너무 어둡고 무거운 건 싫었다면 오히려 이 색 조합이 꽤 매력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열로 와볼게요. G70은 여기서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뒷좌석 넓이 하나 보고 고르는 세단은 아니에요. 후륜구동 기반의 차체가 낮고 루프라인도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라서 성인 4명이 자주 타거나 2열 공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분이라면 직접 앉아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무조건 좁다고만 볼 건 아니고요. 평소에는 혼자 타거나 2명이 주로 타고 가끔 가족이나 지인을 태우는 정도라면 충분히 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G70을 보는 분들도 사실 이런 사용 패턴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차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 열선 시트도 챙겼습니다. 앞자리만 옵션을 몰아놓고 뒤에는 그냥 앉아만 가라는 구성은 아니에요. 뒤쪽에도 USB 단자가 있어서 휴대폰 충전할 수 있고요. 뒷좌석은 6대4로 나누어 접을 수 있어서 사람을 태우지 않을 때는 길이가 있는 짐을 싣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실내 색상도 1열에서 봤던 밝은 베이지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이 갑자기 넓어지는 건 아니지만 검정색 실내보다 시각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정도는 덜한 편이에요. 네, 결국 G70의 2열은 괜히 넓습니다 라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이 차를 어떻게 탈 건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빨리 나와요. 매일 성인 4명을 태우고 장거리를 다닌다면 이 열 공간부터 확인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출퇴근이나 데일리카로 쓰면서 혼자 또는 2명이 타는 시간이 많고 이 열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정도라면 G70이 가진 장점은 오히려 앞쪽에서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제 트렁크도 한번 볼게요. G70은 여기서도 차 성격이 딱 보입니다. SUV처럼 위로 높게 쌓아서 캠핑 장비를 한가득 싣는 차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스포츠 세단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적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오늘 차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 짐 들고 왔을 때 매번 손으로 트렁크를 잡아 내릴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건 한 번 보여주고 끝나는 옵션보다 실제로 차를 쓰면서 계속 손이 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안쪽도 한번 쭉 보면 바닥이나 내장재 상태, 사용 흔적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있는 짐을 실어야 할 때는 뒷좌석을 6대4로 나눠 접을 수 있습니다. 자, 골프백이나 길쭉한 짐처럼 트렁크만으로는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11쪽만 접어서 공간을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활용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를 그 패밀리 SUV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G70은 처음부터 적재 공간을 최대한 뽑아낸 차가 아니라 낮은 차체와 주행 쪽에 더 비중을 둔 스포츠 세단입니다. 그래서 트렁크도 결국 내가 이 차를 어떻게 쓸 건지가 중요해요. 매일 짐을 한가득 싣고 다녀야 한다면 다른 차종이 더 잘 맞을 수 있고요. 반대로 출퇴근이나 데일리카로 쓰면서 평소 필요한 짐은 싣고 필요할 때 이 10폴딩까지 활용하는 정도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이 G70은 주행거리 숫자 하나만 보고 넘기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2021년식 더 뉴 G70 무사고의 AWD고요. 여기에 스포츠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파퓰러 패키지까지 출고, 당시 선택 옵션만 930만 원 상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4만 1000km. 낮은 주행거리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해요. 그런데 판매 가격이 21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낮은 G70만 찾으셨다면 오늘 차는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2천만 원 초반에서 스포츠 패키지 챙기고 헤드업이나 서라운드 뷰 같은 편의 옵션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이프 6까지 가입된 차량이라 해당 보증 범위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결국 이 차는 주행거리에서 가격을 낮추고 옵션에서는 덜 포기한 G7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90만 원의 이 구성이라면 그냥 넘기기 전에 한 번은 직접 확인해 볼 만하죠.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 영상에서 다 못 보여드린 부분까지 차량 보면서 하나씩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차량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렉트오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